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수한 아이들 잘 키운다는 것 정말 어머니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상담을 하면서 보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우수한 아이들 키우는 게 보통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또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해줘야 된다는 게 무조건 많이만 해준다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해준다는 것이 늘 좋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세상에는요, 적절한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또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들에게 정말 집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책을 읽게 하는 것, 독서를 시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누구한테 말해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양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질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굉장히 중요하다. 독서의 질, 이거 정말 우리가 새롭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문해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독서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독서를 정말 잘 해주는 방법에 관한 그런 얘기를 오늘은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요, 이 리딩 클럽이라는 거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딩 클럽을 오픈을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독서를 정말 제대로 좀 독서와 토론, 이거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을 지금 제공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와 관련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는요, 영재 아이들에게 생성형 독서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성형 독서법.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하는 것이죠. 독서는 독서인데 다 똑같은 독서가 아닌 거죠. 책을 읽는 거는 읽는 건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이들이 뭘 하게 되나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어른이든 아이든 지식을 얻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요.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탄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게 전부 다 지식이죠. 이런 걸 통해서 지식을 얻게도 되고요.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스스로 지식으로 만들어 넣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이 한 경험을 내가 지식으로 쌓게 되는 겁니다. 남이 한 경험. 남이 한 경험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잘 모르잖아요. 남이 한 경험. 또 남이 주장하는 어떤 얘기,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독서죠. 독서. 두 번째 지식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방법과 남이 써놓은 책을 통해서 얻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는 나의 경험과 남이 한 경험, 남이 주장한 것들이 믹스가 되면서 바로 거기서 잘 믹스가 돼서 거기서 지식을 생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을 생성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생성하는 것도 수준이 굉장히 달라요. 지식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지식을 생성하는 건지, 중간 수준인지, 높은 수준의 지식을 생성하는 건지, 이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가지로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읽어도요, 도대체 아주 낮은 수준의 책을 읽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바로 저차원 사고 독서입니다. 저차원 사고 독서. 이게 바로 낮은 수준의 독서를 하는 것이죠. 자, 이 낮은 수준의 독서라고 하는 게 뭐냐?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생각이 낮아요. 그렇게 독서라는 거예요. 지식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지식, 사실, 이런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식과 사실.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옛날에 시험도 그런 거 많이 냈잖아요. 세종대왕이 몇 년에 죽었고, 한글 창제를 몇 년에 했고, 한글을 창제하는데 무슨 어떤 곳에서 어떤 학자들하고 같이 했으며, 이런 얘기들이죠. 어떤 사람 이름은 누구고요, 지명 이름은 누구고요, 어디고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사실, 지식, 이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아주 단편적이고 1차원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잘하는 건 줄 알아요. 시험 문제를 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사실적인 거, 그 자체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아주 수준이
낮은 거죠. 지식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 있지만 그러나 생각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사고가 별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독립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획득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잘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 묶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묶는 방법이 뭐냐? 사고입니다. 묶는 방법이 생각이에요. 이렇게 지식 수준, 사실 수준에서 우리가 책을 읽고 거기서 얻는 것이 그 정도라면 이거는 바로 낮은 수준, 저차원의 사고 독서, 저차원 사고 독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흔히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거보다도 더 낮은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 글자만 읽는 것이죠. 책을 읽긴 읽는데 독서라는데 글자만 읽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 사실도 뭐 단편적인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지만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들이나 그렇게 하죠. 조금만 독서라 그러면 사실은 지식 중심, 사실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저차원 사고의 독서라고 그래요. 책을 읽어도 이렇게 읽으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고차원 사고 독서입니다. 저차원이 있었으니까 고차원이 있겠죠. 고차원의 사고를 하면서 이거는 지식들을 내가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지식 물론 있죠. 지식을 중심으로 사실을 중심으로 읽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엮고 묶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식 플러스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고력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석하는 기술을 터득한다든지, 그 다음에 종합하는 그런 기술을 터득한다든지, 이게 전부 다 사고의 기술이에요. 적용, 분석과 종합, 이런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책을 읽기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책 속에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얽혀 있죠. 그리고 지식들이 얽혀 있어요. 그러한 사실들을 엮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도 하고 저렇게 분류도 하고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현재 생활 속에 적용도 해보고 또 어떤 내용을 종합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고차원적인 독서, 고차원 사고의 독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생성형 독서법이라는 겁니다. 생성형 독서법. 이거는 저차원 사고 독서 플러스 고차원 사고 독서,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나가는 거죠. 어찌 보면 리딩이라고 하는 거, 책을 읽는 것에 종합 세트가 되는 겁니다. 자, 생성형 독서법은요, 5가지 단계로 나가는데요. 첫째는 읽기 그 자체예요. 읽는 거예요. 읽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죠.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계는 사실을 획득해야 돼요.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가 획득하는 그런 단계. 아주 낮은 거죠. 이게 저차원 사고 독서가 여기까지입니다. 저차원 사고 독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을 획득한 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표현과 공유의 단계입니다. 표현과 공유. 이 표현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내놓는 거죠. 말하고. 그래서 토론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면요, 토론도 중요하지만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써야 남이 보고 읽고 거기에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내가 글을 쓴다는 거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이라는 것은 말로도 표현하고 글로도 표현하죠. 그래서 표현. 그 다음에 공유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단계는 뭐냐? 네 번째 단계는 자기 논리 구성의 단계예요. 자기 논리 구성.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나의 경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사실들을 내가 획득한 것, 그 다음에 막 토론이나 이런 걸로 공유를 했어요. 표현과 공유를 해서. 그런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죠.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내 나름대로의 논리가 정리가 딱 돼 있어야 이게 바로 뭐냐면 고차원적인 사고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차원적인 사고 단계라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5단계는 뭐냐? 바로 창의적인 어떤 이론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생성의 단계예요. 창의적인 이론, 창조적인 이론을 생성하는 것.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쭉 알게 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이론을 생성한다든지 과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독서가 연결돼야지, 독서라는 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아주 낮은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재 아이들에게 생성형 독서법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낮은 단계 저차원 사고 독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차원의 사고 독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종합적인 그런 독서법은요 생성형 독서법. 그래가지고 읽기, 사실 획득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 아주 창의적인 이론을 생성하는 단계까지 이 독서가 끌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바로 독서를 통해서 그 아이가 사고력이 증진되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을 부모님들이 잘 한번 보시고, 독서라는 것이 양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질적인 단계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독서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